좀 더 깊이 더 자세히 들어보는 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 전격 사퇴부터 이해운 장관 후보자의 윤허개인 사과, 또 김범석 쿠팡 의장 없이 진행되고 있는 쿠팡 청문회까지 민주당 원내 부대표이자 법률위원장, 쿠팡 청문회 청문위원인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부터 이틀 일정으로 쿠팡 청문회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문제뿐만 아니라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 두루두루 질문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의원님은 어떤 부분 질의를 좀 하셨습니까? 2020년 10월에 20대 청년 장덕준 님이 과로사를 못 이기고 결국 돌아가셨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최근에 알려진 것처럼 김범준 당시 한국 쿠팡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임원진들이 이 산재 은폐했다라는 정황들이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고, 저는 오늘 쿠팡 청문회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이메일을 수발신한 내용들을 제시하면서 따져 물었고요. 쿠팡의 이와 같은 행태들이 장덕준님만으로 한정되지 않고 일반적인 산재 사건에 대한 기본적인 대응 기조였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따져 묻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과로사에 대한 쿠팡의 표면적인 사과가 아니라 이런 위선적인 행태를 걷어내고 진정성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 국민들도 그렇고 청문위원들도 그렇고요. 김범석 의장이 나와야 한다라고 요구가 커지고 있는데 아무튼 오늘도 안 나왔어요. 이거 국회 차원에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오늘 청문회 시작 전에 의사진행 발언으로 제가 이 부분을 강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국회 밖에서, 대한민국 밖에서는 성명서 한 장으로 이러저런 얘기들을 하면서 정작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는 출석해서 진정성 있는 사과 내지는 근본적인 대책 이런 얘기를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과나 성명 발표, 판촉행위와 같은 보상 방안들이 전혀 진정성이 없고 오히려 대한민국과 대한국민을 모욕하는 행위다라고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지적을 하면서 제가 오늘 청문위 주관하는 가방위원장께 출석할 때까지 청문 절차들을 계속 진행을 하거나 또 국정조사도 동원을 하고 또 동행명령장 발부, 법적 고발 등등의 대한민국 법이 허용하는 모든 권한들을 동원해서 국민들 앞에 세워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청문회에서 주요 사안 중 하나가 쿠팡 5만 원 보상안 바로 어제 나왔습니다. 이거 오늘 조간에도 많이 보도가 됐는데 실제로는 10,000원 정도 혜택밖에 없는 거고 그마저도 이거 판촉 행사용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비판이 나왔습니다. 국민적 분노를 헤아리지 못한 거 아니냐라는 이런 비판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데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는 1조 7천억 원짜리 이거 전례 없는 수준의 보상이다 이렇게 발언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데요. 쿠팡과 국민들의 어떤 인식 차가 너무 현격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연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사실 어제 오늘 청문회를 앞두고 저는 꼼수 방안을 발표했다 이렇게 이제 평가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댓글만 보더라도 국민적 공분이 엄청납니다. 이런 부분들을 오늘 쿠팡 청문회 자리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또 지적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기는커녕 전대미문의 역대 최고의 어떤 보상 방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국민적 공분을 자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공분 산 것 중에 또 하나가요. 쿠팡이 이른바 셀프 조사를 해서 정보 유출된 게 3,000건뿐이다라고 자체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배경훈 과학기술부 장관이 아니다, 3,300만 건이 맞다 이렇게 다시 한번 못 박았습니다. 쿠팡은 자체 조사한 거 이거 국정원의 명령이었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 뭐가 맞는 겁니까? 일단 오늘 청문회장에서 나왔던 해럴드 로저스의 어떤 그런 답변, 정부의 지시나 명령에 따라서 일련의 조치들을 취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명확하게 위증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실제로 오늘 청문 진행하는 와중에 국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고발 요청을 저희 국회로 전해오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들은 반드시 고발 조치를 통해서 형사처벌까지 끌어내야 된다 이런 판단이고요. 개인정보보호법 등 여러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유출의 의미가 반드시 외부로 끌고 나오는 것만이 아니라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접근 이런 부분들이 열려 있으면 그걸 다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쿠팡의 주장은 전혀 맞지 않다. 규정과 법령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정원이 고발 요청을 국회로 했군요. 그 부분도 챙겨보겠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전 원내대표가 됐네요. 지금 이 의원님도 원내 부대표니까 오늘 아침에 전격 사퇴 발표할 거 미리 예상하셨습니까? 사실 어제 저녁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몰랐고요. 오늘 아침에 원내 대책 회의에 정례적인 회의에 들어가서 공개하기 전에 저희 원내 대표단들에게 처음으로 그 부분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저희들도 지금 무거운 심정이고 다 떠나서 지금의 여러 가지 논란들을 안고 원내 대표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진 않은 것 같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렸다라고 좀 들었고요. 이재명 정부 또 이 지금 무거운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무를 이런 상황에서 계속 수행하는 게 적절하진 않은 것 같다라고 하는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다만 사퇴까지는 안 갈 것이다라는 관측이 많았는데 글쎄요, 강선우 의원과의 그 대화 녹음 파일 때문일까요? 결정적으로 전격 사퇴 결정 내린 배경 어떻게 보세요? 일단 오늘 말씀하시는 거 봤을 때는 꼭 그 사안이 어떤 결정적인 어떤 계기나 원인이라기보다는 상당히 좀 오랜 기간 고민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이 아닌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좀 교정하고 바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들도 좀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 여러 고민 끝에 지금 이걸 직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민의 산물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예, 그 사퇴에 있어서 청와대와 뭐 간접적인 사전 소통이 있었을까요? 혹시 아세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예, 없었다. 그런 것 같지 않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질문드린 그 강선우 의원과의 대화 관련해서 이제 공천 자금 이렇게 이제 이름이 붙어서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안 관련해서 민주당 차원에서 진상조사가 들어갔는데 진상조사 대상에는 김병기 의원은 빠졌거든요. 빠진 이유는 왜 그런 겁니까? 일단 어제 보도가 된 직후에 정청래 대표께서 즉각적인 윤리감찰 지시를 했고요. 돈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두 사람에 대한 실체 진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게 최우선적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일단 주고받은 사람으로 보도된 이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게 좀 집중하자라는 취지로 좀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럼 나중에 진상조사 진행되면서 김병기 의원에 대한 조사도 필요는 하겠네요. 열려져 있는 것 같고요. 이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굳이 감추고 갈 이유가 없다라고 보고 저희 당 입장에서도 이런 문제는 분명하게 가감 없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드러내고 국민들한테 보고하는 게 맞겠다 이런 판단입니다. 예. 차기 원내대표를 최고위원 보궐선거와 같은 날인 1월 11일, 내년 1월 11일에 새로 뽑기로 했습니다. 남은 임기가 5개월 정도라서요. 일각에서 추대론도 제기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보궐이기 때문에 짧은 기간 총의를 모아서 원내대표를 추대해야 된다라는 일각의 의견도 있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공식적인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을 했고요. 공모를 해서 절차대로 진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상황을 조금 더 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원내 지도부 전체가 새롭게 재편될 가능성은 적다고 보면 될까요? 현재로서는 원내대표 선거이기 때문에 새롭게 이제 당선되는 원내대표가 진용을 어떻게 구성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사퇴에 대해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공세가 계속 될 것 같기도 한데 당 차원의 뭐 대응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일단 해당 부분은 윤리감찰 결과에 따라서 그 사실관계를 좀 확인한 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치를 당 차원이든 외부에서든 아마 강구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우선적으로는 실체 진실을 명확하게 확인하는 작업이 먼저 선행돼야 될 것 같고, 국민의힘에서 정치 공세식으로 이런 부분들을 가져가는 것은 예단에 따른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이런 부분들 뭐 은폐하든 또는 또 이렇게 지연하든 이런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분명하게 확인하고 그에 따른 조치들은 이후에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김경 당시 후보가 강선우 의원 쪽에 1억 원을 제공했다는 지금 의혹 상황인데 어제 녹음 파일이 보도되기 전까지는 당내 다른 사람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겁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요? 예, 저도 사실은 이제 언론 보도 보고 처음 이제 인지하게 됐고요. 예. 그래서 아마 당내에서도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실제 사실관계가 어땠는지를 정확하게 신속하게 좀 이렇게 확인하는 작업이 당내에서 진행되는 게 가장 필요하고 우선적인 일 같습니다. 예, 정확성뿐만 아니라 신속하게 진상 조사를 하겠다. 좀 다시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서 자신이 과거에 했던 그런 계엄 옹호성 발언들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당파성에 매몰돼서 사안의 본질과 국가 공동체가 처한 위기의 실체를 놓쳤음을 오늘 솔직하게 고백한다 이렇게 말했고 한 5분 정도 짧게 말했는데 5번의 사과라는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기존의 어떤 발언이라든지 인식에 대해서 분명하게 좀 바로잡는 이런 발언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평가할 만한데요. 다만 공식적인 청문회 과정이라든지 국민들의 어떤 평가 부분들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예. 청문회 과정에서든 또는 그 청문회 준비하는 과정에서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관되고 명확한 어떤 입장 정리가 되어야 민주당 이재명 정부에서든 국민적 평가에서든 좀 수용성이 좀 제고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이해운 후보자가 그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한 번의 사과로는 당연히 끝날 게 아니라 계속해서 거듭 논란을 풀어야 한다 이런 입장이신 거군요. 이해운 후보자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책무다. 그런데 사실 뭐 이해운 후보자가 이력을 보면 경제 전문가인 것은 틀림없어 보이는데 민주당 내에서도 뭐 이 정도의 인사는 뭐 찾는 거 어렵지 않다 이런 반응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고관을 보수 인사이고 또 이재명 대통령과 정반대 경제 관점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던 인사에게 맡겨도 될까? 기획예산처인데 이런 당내 우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우려라기보다 뭐 의외였다라고 하는 것들은 당내의 어떤 중론인 거는 맞는 것 같고요. 다만 한편으로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자신감의 발로 앞으로도 이런 인사 기용은 또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좀 들었습니다. 실용과 통합이라고 하는 두 가지 키워드로 설명될 수 있는 지명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능력 있으면 여권 출신이든 야권 출신이든 가리지 않겠다. 그리고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대통령의 숙명 이런 부분들을 풀 수 있는 인사 기조도 한편으로 좀 고려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지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도 실용 통합 이런 뭐 의외의 발탁은 있을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해수부 장관설 돌고 있는 조경태 의원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개인적으로 좀 알지 못하고요. 당내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정보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 이제 그 개파색이 좀 그렇게 짙은 것은 아니고 또 능력도 좀 충분히 있다라고 좀 알려져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이렇게 당부를 지금 단계에서 얘기하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니까요. 이해운 장관 후보자의 경우는 청문회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계엄 옹호 관련도 그렇지만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여러
제보가 들어왔다라고 하면서 뭔가 좀 경고성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여야 할 것 없이 좀 송곳 검증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예, 국민의힘에서 오랜 기간 그 정치를 했던 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의힘이 뭐 어떤 그 능력이나 어떤 이 수장, 경제 수장으로서의 어떤 측면이 아니라 그 부차적인 문제로 발목 잡기 식으로 이제 청문회를 접근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명 조치를 즉각적으로 했던 부분들도 저는 국민들한테 굉장히 옹졸한 모습으로 좀 비칠 것 같아요. 청문회만큼은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기를 기대할 뿐입니다. 예, 이게 약간 정치 공학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게 꼭 뭐 적합하느냐라는 의견도 있는데 이번에 이 이해훈 장관 후보자를 발탁한 이재명 대통령이 일종의 국민의힘을 좀 당황케 만드는 뭐 신의 한 수다 또는 전략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나오거든요. 이런 분석에는 동의하십니까? 제가 이재명 대표 1, 2기 체제에서 이제 법률위원장을 하고 최고위에 들어가면서 이제 지금거리에서 봤을 때는 예. 정말 철저할 정도로 실용적인 측면을 강조합니다. 예. 저는 다른 여타의 어떤 고려 요소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실용과 통합 이 두 가지 키워드로 분명하게 설명될 수 있는 인사 지명이다 이렇게 보고요. 다른 여타의 어떤 요소들을 뭐 정치공학적으로 고려할 그런 스타일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특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통일교 신천지 정교 유착 의혹에 대해서 이 대통령도 지지부진하다라고 꼬집으면서 특검하기 전에 합수본을 검토해달라 이렇게 지시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지금 여야 협상이 계속 진행이 돼야 하는데 김병기 원내대표가 사퇴해서요. 통일교 특검 결론은 좀 언제쯤 날까요? 지금도 계속적으로 이제 협의를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특검법, 민주당 특검법안을 그 성안을 했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신천지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이렇게 극렬한 반대 입장을 이제 표명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왜 신천지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정교유착이라는 게 통일교만으로 한정될 이유는 굳이 없거든요. 의혹이 분명하게 제기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들을 포함해서 차제에 이런 문제들은 좀 정리하고 가는 게 맞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뭔가 숨기는 게 아니라면 굳이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걸 좀 지연시킬 이유는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또 특검 추천 방식과 관련해서도 제3자 추천이라고 하는 것을 다 열어뒀습니다. 예. 국민의힘이 마치 두 개의 교수단체에 대해서 선례가 없다, 좀 신뢰하기 어렵다, 심지어 민주당과 가까운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라든지 대법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서 이 두 개의 교수단체가 법률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민주당과 가깝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근거 없는 주장이고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이런 부분들 이 정도까지 민주당이 발의안을 냈으면 이제는 더 이상 발목 잡지 말고 특검 추천 방식, 수사 대상 정리하고 빨리 처리해야 됩니다. 예. 그럼 추천 방식이 관건인 겁니까? 아니면 수사 범위가 관건인 겁니까?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신천지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사실 추천 방식은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도 저희 민주당이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못 받을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신천지와 국민의힘의 어떤 조직적 유착 관계에 대한 민감한 반응, 이 지점이 지금 협의를 좀 이렇게 어렵게 하는 지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2차 종합특검도 민주당에서는 새해가 되면 처음 입법 사안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건 변함이 없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세 개의 특검이 이제 다 종료가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완성 수사 대상과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늦추면 늦출수록 국정에도 국민들에게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최우선적으로 좀 처리해서 빠르게 내란과 계엄의 어떤 이제 잔재나 흔적들을 좀 일소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좀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다만 국민의힘 쪽에서는 지방선거까지 특검 국면으로 몰아가려는 거냐 이런 반박도 있거든요. 사실 계엄 내란의 어떤 그 청산 문제를 이렇게 정치적 관점에서 접근할 사안의 성격이 전혀 아니고요. 역사적으로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소명의식을 가지고 접근할 정도의 중대 사안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일부 남은 부분들, 중요한 부분들 덮고 가자는 것인지
아니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까지 유보했다가 지방선거 이후에 다시 논의하자라는 것인지 국민의힘의 입장이 좀 불분명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국민의힘, 민주당, 여야 떠나서 분명하게 처리하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기조를 분명하게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예. 이제 쿠팡 청문회 다시 또 청문회장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죠, 의원님? 네, 들어가야 됩니다. 예, 내일까지 아마 진행된다고 하는데 앞서 뭐 오전에는 뭐 고성이 오갔다라는 말도 있었고요. 의원님이 또 노동 환경 문제 관심 갖고 계시니까 그 부분도 국민들이 잘 지켜볼 것 같습니다. 내일까지도 잘 좀 저희도 지켜보겠습니다. 쿠팡을 상대로 해서 국정감사라든지 환노위 청문회에서도 다뤘었고 오랜 기간 쿠팡 문제를 22대 국회에서 천착을 하면서 다뤄왔었던 예. 의원으로서는 이 쏘나기 피하기식의 쿠팡의 어떤 이 대응 기조, 대응 행태 이번에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적 공감대라든지 국회의 어떤 그런 공감대가 분명히 있고요. 오늘 내일 청문회로 분명한 어떤 대책 방안이라든지 입장들이 안 나오면 추가적인 조치들을 계속 강구하겠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예, 여기서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